민지야, 내 몫으로 오빠 빚을 갚아야겠다. 3억 9천만 원이야. 가족이니까 이해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하지만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을 꽂는 듯 했다. 내가 10년간 모은 돈, 결혼 자금으로 생각했던 그 돈이 오빠의 도박비드로 사라진다는 사실. 나는 즉시 반발하지 않았다. 입을 열었다가도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삼켰다. 오빠가 힘들어하잖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벌 수 있지. 그 말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다. 억지로.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됐다. 이 배신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오빠는 항상 그래왔다. 대학 때부터 부모님 돈으로 해외 유학 갔고 돌아와서 사업한다며 빌린 돈을 날려먹었고 이제는 카지노에서 3억 넘는 빚을 지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됐다. 나는 회사에서 야근하며 주말 없이 일하며 그 돈을 모았다. 그런데 왜 내 몫이 희생양이 돼야 하는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오빠의 미소였다. 동생아, 미안. 이번만 도와줘.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미안함은 없었다. 그냥 습관적인 말,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오빠가 장남이잖아. 내가 이해해야지. 한국 사회에서 장남은 특별했다. 하지만 나는? 막내딸로서의 역할은 희생뿐인가? 나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꼈다. 피곤하지만 날카로워진 눈빛. 이게 시작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도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도 웃으며 넘겼다.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먼저 오빠의 빚에 대해 알아봐야 했다. 그는 은행 대출뿐 아니라 사채까지 끌었었다고 했다. 나는 은행 앱을 열어 내 통장을 확인했다. 아직 부모님이 손대지 않았지만 곧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였다. 유산 분배. 웃기지도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은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었고 그중 내 몫은 명확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가족 합의라는 이름으로 내 동의 없이 넘기려 했다.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다. 상속 문제로 상담 좀. 그녀는 웃으며 너답지 않게 왜?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담 결과 부모님이 내 몫을 강제로 넘기려면 소송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건 시간과 돈이 들었다. 나는 소송을 피하고 싶었다. 대신 오빠를 먼저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꽤 높은 직급. 하지만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적이 있다는 소문. 부모님조차 모르는 그 사실을 나는 우연히 알아챘다. 오빠가 술 취해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 주말 나는 오빠를 만났다. 카페에서. 오빠, 빚 갚는 거 도와줄게.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도와주는 척하며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오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그는 머뭇거리다 털어놓았다. 조금. 자금 문제로. 나는 그 말을 메모했다. 마음속으로. 이게 첫 번째 단계였다. 관찰. 기다림. 며칠 후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다.
직원 A가 횡령 의혹의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오빠는 불안해졌다. 나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이게 복수인가? 아직 아니었다. 그냥 시작. 그런데 왜 내 손이 떨리는가? 죄책감. 아니, 분노였다. 부모님이 나를 버린 만큼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했다. 친구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바빠 핑계였다. 실제로는 오빠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의 SNS, 출퇴근 시간. 그는 여전히 도박을 했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영상. 부모님에게 보여줄까? 아니, 그건 너무 직접적이었다. 대신 오빠의 아내 형수제게 보낼 생각이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오빠의 빚과 도박. 만약 알면 이혼할지도. 나는 형수를 만났다. 형수님, 요즘 오빠 어때요? 그녀는 웃었다. 바빠서 그래. 나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직. 대신 대화를 유도했다. 오빠가 빚이 많대요. 가족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뭐? 얼마나? 나는 숫자를 말했다. 3억 9천. 그녀는 충격받았다. 씨앗을 심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잠을 잃었다. 매일 악몽. 부모님의 얼굴, 오빠의 미소. 너는 가족이 아니야. 라는 환청.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인생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희생시켰고, 이제 내가 그들을 희생시킬 차례였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무거운가?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자멸인가? 그 후로 몇 주가 지났다. 오빠의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내 제보 때문이었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야, 회사에서 나 조사받아. 누가 제보한 것 같아?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누가 왜? 오빠가 잘못한 거 없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는 잘못했다. 횡령은 사실이었다. 증거를 찾는 건 시간 문제. 부모님도 불안해졌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오빠가 회사에서 문제 생겼대. 내가 좀 도와줄 수 없니? 나는 어떡해요? 라고 물었다. 내 돈으로 빚 갚아주면 오빠가 안정될 거야. 다시 그 말 이내모고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생각해볼게요. 대신 나는 부모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세금 문제. 나는 세무사를 통해 알아봤다. 미신고 소득이 있었다. 사소하지만 적발되면 벌금.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이 가게 세금 탈루 의혹 증거는 없었지만 조사는 시작될 터였다. 부모님은 모를 거다. 나 때문이라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오퉁. 그들의 도덕을 이용해. 형수는 나에게 연락했다. 민지야, 오빠 빚 때문에. 이혼 생각 중이야. 나는 위로했다. 형수님, 잘 생각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오빠의 가정이 무너지면 부모님도 충격받을 거다. 그런데 왜 내가 불편한가? 형수는 착한 사람이었다. 아이도 있었다. 내 복수가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건가?
나는 멈추려 했다. 한 번 거울 앞에서 그만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이 떠올랐다. 너는 이해해야지. 아니, 이해 안 해. 그들은 나를 이해 안 했으니까. 나는 계속했다. 오빠의 도박 증거를 모아 그의 친구들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너희 친구가 이런 짓을 해. 소문이 퍼졌다. 오빠는 고립됐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오빠는 부모님 집으로 왔다. 울면서. 엄마, 나 끝났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방문한 척 부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 탓이야. 내가 오빠를 맹목적으로 믿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도 일그러졌다. 오빠를 보니 동정심이 들었다. 그는 똑똑했다. 대학 때 장학금 받았고 회사에서 승진 빨랐다. 하지만 도박 때문에 무너졌다. 그게 그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가? 복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세무서에서 부모님 가게 조사 통보가 왔다. 아버지는 화냈다. 누가 신고한 거야?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가족에 왜 이런 일이. 나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이제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릴 차례. 그들은 교회 장로였다. 명예를 중시했다. 나는 교회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 집 아들이 도박으로 빚졌대. 부모가 동생 돈으로 갚으려 해. 익명 게시판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교회에서 부모님을 보는 시선이 변했다. 그들은 고립됐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더 냉정해졌다. 친구 하나가 너 요즘 이상해 라고 말했다. 나는 끊었다. 그 관계. 복수에 방해될까 봐. 이제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다. 고독은 힘을 줬다. 오빠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형수가 증거를 모았다. 내가 준 힌트로. 오빠 도박 증거 있어.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알아챘다. 소송에서 오빠는 패했다. 아이 양육권도 잃었다. 그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 부모님은 나에게 왔다. 민지야, 이제 내 돈으로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요. 그들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세금 벌금이 나왔다. 5천만 원 가게를 팔아야 했다. 부모님은 늙어 보였다. 한순간에.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거였나? 오빠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됐다. 병원에 입원했다. 부모님 탓. 아니, 내 탓도 있었다. 내가 촉발했다. 그런데 왜 멈추지 않는가? 복수는 중독이었다. 다음 타겟은 부모님의 명예. 교회에서 추방됐다. 소문 때문. 그들은 이웃에게조차 피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울면서 말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안아줬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탓이야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상속 소송. 내 몫을 요구해요. 변호사가 증거가 강해라고 했다. 부모님은 반대했다. 가족인데 왜? 하지만 법은 내 편이었다. 소송 중 오빠의 과거가 드러났다. 횡령사실. 그는 구속됐다. 법정에서 오빠를 봤다. 수척한 모습.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였어, 속삭였다. 나는 고개 저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똑똑하니까. 그게 긴장감이었다. 그는 복수할지도 몰랐다. 나에게. 소송에서 이겼다. 내 몫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돈은 이미 의미 없었다. 가족은 산산조각. 부모님은 이혼 소문까지 돌았다. 서로 탓하며.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복수 덕분에 집중력이 생겼다. 하지만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냉정해 이 그 말, 나는 상관없었다. 그런데 왜 꿈에서 부모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오빠가 출소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지야, 너였지. 그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증거를 모았다. 내 IP 추적. 똑똑했다. 내가 제보했어. 나는 웃었다. 증명해봐. 그날부터 위협이 시작됐다. 익명 전화. 조심해.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대신 오빠의 새 직장을 알아챘다. 다시 제보. 전과자 고용. 그는 다시 해고됐다. 부모님은 중재하려 했다. 화해하자. 하지만 나는 거절. 이미 늦었어. 어머니는 병이 났다. 스트레스성.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민지야, 미안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도두. 하지만 떠올렸다. 그들의 배신. 복수는 이제 불길처럼 번졌다. 멈출 수 없었다. 오빠는 반격했다. 내 회사에 소문 퍼뜨림. 가족 파괴자.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견뎠다. 하지만 정신이 피곤했다. 형수가 아이와 함께 떠났다. 해외로. 오빠는 절망했다.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다. 부모님은 나를 탓했다. 내 탓이야. 나는 아니, 오빠 탓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탓도 알았다. 이제 나는 변했다. 친구 없음. 가족 없음. 하지만 자유로웠다. 아니, 같았다. 복수의 감옥에. 오빠의 두 번째 시도. 성공했다. 그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부모님은 나를 보지 않았다. 너 때문에. 그 말,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후회했다. 너무 멀리 갔나? 부모님은 고립됐다. 가게 없음. 명예 없음. 어머니 병원비로 돈이 바닥났다. 나는 도와주지 않았다. 자력으로 하세요. 하지만 밤에 혼자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생아, 미안.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정신과 상담. 우울증 약을 먹었다. 복수의 대가. 소송 후 돈은 많아졌다. 하지만 행복. 없었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 이미지 문제. 내 소문 때문. 나는 이제 반성했다. 하지만 늦었다. 부모님은 요양원으로 갔다.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 가족은 사라졌고 나는 혼자 남았다. 돈은 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이게 복수의 끝인가? 아니, 시작일까?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정말 이겼을까?